이보시오. 여기 사람 살려주시오. 한양 광통교 다리 밑 비에 젖어 쓰러진 남루한 사내가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약재상이 등불을 비추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혹시 청운 약방의 큰 도련님 아니신가? 바로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 집안의 장남 정연이었습니다. 7년 전 아버지의 유산으로 한양 최고의 약방과 귀한 약재 창고를 물려받았던 그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반대로 천한 기생 하나만 데려갔던 사촌 동생 정우는 어떻게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의가 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7년 전 정 의원이 두 조카를 불러 운명의 선택을 하게 했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우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7년 전 봄날 한양 종로 청운 약방 조선 제1의 침술로 이름난 정 의원이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는구나.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들겠어. 정 의원에게는 두 조카가 있었습니다. 큰 조카 정연과 작은 조카 정우. 두 조카 모두 어려서 부모를 잃고 정 의원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 의원은 두 조카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두 조카의 성품은 달랐습니다. 정연은 머리는 좋았지만 교만했습니다. 숙부님, 제 침술 솜씨가 이제 한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반면 정우는 재주는 부족했지만 겸손했습니다. 숙부님, 제가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더 가르쳐 주십시오. 정 의원은 두 조카를 병상으로 불렀습니다. 현아, 우야, 내가 곧 세상을 뜰 것 같구나. 너희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려 한다. 정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청운 약방, 귀한 약재 창고, 의술 비급, 모두 내 것이다. 정우는 조용히 숙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숙부님, 쾌차하실 겁니다. 제가 밤낮으로 간호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정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현아, 내가 먼저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느냐? 정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숙부님, 저는 청운 약방과 약재 창고, 그리고 의술 비급을 원합니다. 정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리하거라. 청운 약방과 약재 창고, 의술 비급은 내 것이다. 정연은 기뻐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는 한양 제1의 명의가 될 것이다. 정 의원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우야, 이제 내 차례다. 무엇을 원하느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약재상 하인들도 환자를 돌보던 시녀들도 그리고 약방 옆 기방에서 약촉해던 기생 월선이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숙부님, 저는 침통 하나와 월선이면 됩니다. 뭐?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정연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내 정신이 온전하냐? 침통 하나와 기생 하나라니. 나는 약방과 약재 창고를 봤는데 너는 고작 침통 하나? 정연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우야, 잘 들어라. 내가 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마라. 나중에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없다. 정우는 형의 비웃음에도 담담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련님께서 왜 천안제를 선택하셨을까? 그날 밤, 정우는 작은 방에서 침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 의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정연은 청운 약방과 약재 창고를 차지하고 큰 한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침통 하나를 품에 안고 월성과 함께 남산자락 허름한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은 비가 새는 곳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정우는 침통을 한쪽에 놓고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아, 이리 앉거라. 월선은 조심스럽게 정우 앞에 앉았습니다. 월선아, 솔직히 말하마. 나는 내 재주를 오래전부터 알아봤다. 월선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년 전 기억하느냐? 청운 약방에 괴질이 돌았을 때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2년 전 여름, 한양에 괴질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청운 약방도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정 의원은 온갖 약을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삼, 녹용, 공진단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월선은 기생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약초를 캤습니다. 산과 들을 다니며 온갖 풀과 나무를 알았습니다. 그날 월선은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 의원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으리, 천한 것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북한산 음지에 자라는 쓴풀을 다려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풀은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효험이 있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월선을 꾸짖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의술을 논하느냐?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 월선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쓴풀이 무엇이냐? 황련이라 하옵니다. 산 깊은 곳 음지에 자라는데 좋다. 어서 그 풀을 구해오너라. 월선은 밤새 산을 헤매며 황련을 캐왔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황련을 다려 환자들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고열이 내리고 환자들이 깨어났습니다. 괴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월선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다. 원래 나을 때가 된 거야. 오히려 약방 관리인이 월선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주제넘게 입을 놀리지 마라. 내 본분이나 지켜. 월선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정우. 그는 그날 월선이 피투성이 손으로 황련을 캐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월선을 지켜봤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너를 관찰했다. 약초를 구분하는 내 눈썰미, 환자를 살피는 내 세심함, 약재를 다루는 내 손놀림. 정우는 월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월선아, 너는 타고난 의녀다.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한 기생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을 도련님이 알아봐 주다니. 도련님. 정우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아, 나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지 않겠느냐? 이 침통 하나로 우리 둘이서.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녀가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환자를 살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와 월선은 침통을 들고 광통교로 향했습니다. 다리 밑 움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침술로 병을 고쳐드립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런 허름한 곳에서 무슨 의술이 있겠어? 하지만 첫 환자가 생겼습니다. 다리 밑에서 구걸하던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소인의 허리가 아파 일어서지 못합니다. 정우는 침을 놓았고 월선은 약초를 다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펴진다. 고맙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광통교 밑에 침 잘 놓는 의원이 있다더라. 하나 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환자마다 어떤 약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분은 인동초를 다려야 합니다. 저분은 감초와 대추를 함께 써야 합니다. 정우는 감탄했습니다. 월선아, 내 재주가 정말 대단하구나. 반면 정연의 삶은 달랐습니다. 청운 약방을 물려받았지만 교만했습니다. 내 침술은 천하제일이다. 환자들에게 비싼 약을 강요했습니다. 이 병은 녹용을 써야 낫는다. 값은 열량이다. 가난한 환자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연은 양반 환자를 잘못 치료했습니다. 침을 잘못 놓아 환자가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 돌팔이 같으니 내 책임이다. 양반 집안에서 고소했고 청운 약방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연은 약재를 팔아 빚을 갚았지만 금방 바닥났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하루만 쉬자.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3년이 지나자 정연에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의 운막 진료소는 이제 작은 한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민당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월선의 제안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도련님, 침술과 약초를 함께 쓰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중풍 환자가 걸었고 종기 환자가 나았습니다. 소문이 한양 전체로 퍼졌습니다. 재민당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어느 날 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전 마마께서 두통으로 고생하신다. 그대가 와서 진맥해보라. 정우는 궁으로 들어가 대전 마마를 치료했습니다. 월선이 알려준 약초 배합으로 두통이 나았습니다. 대전 마마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대에게 은백량을 하사하노라. 정우는 그 돈으로 더 큰 약방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중매쟁이가 정우를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남산 박씨 집안에서 혼담을 청해왔습니다. 규수가 얼굴도 곱고 글도 안다 하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월선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번 혼담은 좋은 기회이십니다. 박씨 집안은 명문가이니 월선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혼담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정우는 약재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월선이 홀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월선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련님, 왜 나오셨습니까? 월선아, 너 울었느냐?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차서. 정우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월선아, 솔직히 말해다오. 월선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감히.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혼담이 불편했던 이유, 다른 여인을 떠올릴 때마다 월선이 생각났던 이유, 자신은 진작부터 월선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는 월선을 끌어안았습니다. 월선아, 나도 같은 마음이다. 너를 생각하니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릴 수가 없었다. 월선은 정우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도련님, 하지만 소녀는 천한 기생입니다. 나으리 곁에 설 수 없습니다. 정우는 월선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환자를 함께 살린 동반자다. 월선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혼담은 모두 거절하겠다. 월선아,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을 평생 모시겠습니다. 혼례 소식이 한양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의원이 기생과 혼례를 올린다니. 하지만 정우와 월선을 아는 사람들은 축복했습니다. 두 분이야말로 천생연분이지. 혼례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어느 비 오는 날, 이보시오. 여기 사람 살려주시오. 광통교 다리 밑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다리 밑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큰 도련님이라고 합니다. 월선은 놀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연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창백한 얼굴. 어서 형님을 안으로 모셔라. 정연을 방에 눕히고 따뜻한 죽을 끓였습니다.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형님, 그간 어찌 지내셨습니까? 정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야, 내가 잘못했다. 숙부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교만하게 굴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정우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정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월선의 재주를 몰라봤고 너의 해안을 비웃었다. 7년 전 나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나였구나. 월선이 따뜻한 약죽을 들고 왔습니다. 형님, 이것을 드십시오. 정연은 월선을 바라봤습니다. 월선, 내가 잘못했소. 그대의 재주를 몰라봤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민당에서 일하시겠습니까? 환자들 약을 다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정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우야.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제민당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예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월선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정우와 월선은 아이들에게 의술과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제민당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료로 치료했고 부자는 돈을 받아 다시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정우와 월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명의를 만든다더라. 신분이 아니라 재주가 사람을 살린다더라. 침통 하나와 기생 하나를 선택한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더라. 어느 가을날 정우와 월선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부인, 우리가 참 멀리 왔소. 월선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행복합니다. 서방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부인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소. 7년 전 그날의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우와 월선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명의를 만든다는 것. 신분이 아니라 재주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벽을 넘어선다는 것을.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